네.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싹기나무가 나오는 부분은 살펴봤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싹기나무가 또 왜 중요한지 다른 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한번 지금 살펴볼까 봐요. 네, 싹기나무가 일단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여기 그 사고력 수학에서 가장 먼저 봤어요. 네. 사고력 수학에서. 이거는 이제 필즈 수학이라는 이거는 사고력의 바이블, 사고력 수학의 바이블. 네. 한원주 대표님이 가장 먼저 집필한 책이죠. 그렇죠. 네. 선비쌤도 이걸 바이블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바이블이라고 뭐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바이블이랍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사고력 수학 책에는 이 싹기나무가 반드시 중요하게 한 챕터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문제들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지금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문제들이죠. 그렇죠. 거의 다 영재교육은 기출 문제나 네. 그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경시대회 기출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여기 다른 단어네 네.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이거는 필즈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수학책들 뭐 팩토라든지 노크라든지 뭐 질개감이라든지 그렇죠. 어디에도 이 싹기나무가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없어요. 봐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즉 그래서 사고력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건 사고력 문제 왜 나오느냐? 네. 그거는 첫 번째로는 사고력 그 책 자체가 예전에는 영재교육원 기출 대비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영재교육원에는 항상 싹기나무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네. 대표적인 문제를 이렇게 오늘 저희 쪽에 이제 아주 솜씨 있는 디자이너 분께서 네. 이쁘게 편집을 해주셨는데 네. 자 뭐 이런 문제들이요. 다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를, 서울교육청, 예. 뭐 서울교대. 네, 서울교육청, 서울교대 이게 다 전부 다 그 영재교육원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서울교대고요. 연도가 다른. 네. 이거는 민사고 영재 판별, 즉 예. 민사고 입시 문제였죠. 네. 이것도 서울교육청 영재교육원 문제. 네. 즉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영재교육원 선발 시험이나 아니면 특목고에서 현재는 특목고 구술이라든지 영목고 구술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까다롭죠, 문제가. 네, 까다롭고 그리고 아이들의 공간 감각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로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안몇, 뭐 싹기나무 몇 개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문제들의 수준은 위안몇을 주고는 사실은 싹기나무의 개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싹기나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명한 기출 문제니까 네. 저희가 이번 이 편집을 이쁘게 했으니까 그럼요.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네. 오늘 보여드리는 소장님 자료는 다 공유할 거니까 네, 나중에 네.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도치만 카페에도 꼭 올라가니까 네, 네, 도치만 카페에서도 잘 받아보세요. 도치맘 카페에서 저희를 위해서 게시판을 따로 또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또 큰 카페에서 저희를 네. 위해서 방송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자료를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치만 카페는 근데 이렇게 왼쪽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쭉쭉 올리시다 보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좀 네. 그 C2N 자료 그리고 Q&A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또 조금 더 열어서 한번 자료를 또 올려보는 쪽으로 한번 잘 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들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들이에요. 이거 혹시 네, 무슨 맞아요. 문제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는 작지만 근데 네. 저 이거 예전에 소장이 강의 드릴 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거 네, 얘기하시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대기업 입시 문제예요. 대기업 입시 문제. 네.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예요. 네. 요게 STX 기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네. 아마도 현대차인가? 예. 얘가 포스코고. 포스코. 네, 포스코고. 네. 그다음에 얘가 현대차고. 이거 현대차. 얘가 삼성전자, 맞아요. 삼성그룹 입사 문제예요. 입사 문제. 네. 그 입사 문제들 중에 제가 싹기나무가 있는 것만 이제 모아서 네.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싹기나무가 이만큼 중요하다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려면 이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아니라 저는 주목할 게 네. 이런 회사에서 네. 왜 입사 시험에서 싹기나무를 보냐는 거죠.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싹기나무를 왜 공부하지? 대기업 보내려고 공부하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게 네. 아니라 왜를 생각해야죠. 왜 우리는 싹기나무를 공부하고 왜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걸 평가 기준으로 쓸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 뭐냐면은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외국의 기업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예, 외국의 기업들에서 먼저 했어요. 이런 시도를. 근데 이제 보면은 회사는 일을 잘하는 사원을 뽑잖아요. 그럼요. 업무 능력이 좋은 네. 사원.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근데 이렇게 싹기나무를 잘 쌓는다고 해서 업무를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보다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여기 뭐 사고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근데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공간 감각이 중요하다. 공간 감각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데이터가 나왔겠죠.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공간 감각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면은 공간 감각이 좋으면은 우리가 얘를 직접 이렇게 움직여 보지 않고도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벌어지거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변화들은 근데 소소한 생활 속의 얘가 예. 아니라 회사 예. 생활이면 큰 프로젝트를 해야 그렇죠. 될수 큰 있잖아요. 프로젝트에서 이게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도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음. 시행착오와 이렇게 직접 해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손해를 입히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공간 지각력은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사람은 직접 해보고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공간 지각력이 좋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바로 그려보거나 아니면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이걸 옮기지 않아도 네. 이렇게 되는 건 자명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고야.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야. 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도 이런 시험을 보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못 갔나 봐요. 제가 이거 되게 못해요.